오늘은 과학 지우쌤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치의 고1 3월 과학 모의고사 100문제를 잘 대비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파이팅! 자, 1번. 다음은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와 학생 ABC의 답변이다. 자, 여러분, 무동력차가 내려가면서 속력이 증가할 때 무동력차의 에너지 변화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속력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빨라지는 상태고, 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제곱. 그래서 m은 질량, 단위는 주로 킬로그램으로 나타내고, v는 속력, 직선일 때는 속도랑 같은 값이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 빨라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는 얘기는 맞는 말이고, 지면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요. 자, 위치 에너지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9.8 mh,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주로 mgh로 나타내고, 요 g가 실제로는 9.8인데 문제 풀 때는 약 10m per 세크 제곱에 해당한다 해서 이제 풀게 됩니다. 자, B 맞는 말이고 내려왔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증가해요. 지금 추가적인 동력이 없는 상태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는 없는 상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저항이 105인 니크롬선 A,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고 전원장치의 전압을 증가시키며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대요. 자, ohm의 법칙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V는 IR,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지금 A는 저항이 100ohm인데 V는 IR에서 저항이 100으로 일정하니까 전압하고 전류는 비례. 그러면 X축이 전압, Y축이 전류 그래프면 자, 이런 식이 돼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잘 보면 V분의 I인데 I분의 V가 R이니까 V분의 I는 R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가에서 A를 200으로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저항이 지금 2배로 증가한 상태. 그럼 저항이 커졌으니까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기 때문에 더 커진 저항은 이렇게 원래 그래프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게 B의 저항, 이게 A 저항. 자, 요런 그래프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BA.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빛의 3원색에 해당하는 빨초파가 나오는 화소로 구성된 화면에서 색을 표현할 때 확대한 모습을 나타냈다. 자, 얘는 빨파가 도달하고 있고, 요거는 초파가 도달하고 있는데 어떤 색으로 표현될지를 물었는데, 이거는 빛의 3원색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빨파녹, 빨간색, 파란색, 녹색. 자, 요렇게는 무지개 색깔 생각하면 돼요. 빨주노초, 그래서 노란색, 빨주노초. 그 다음에 요렇게는 청색, 녹색, 그래서 이게 청록색입니다. 파란색하고 녹색이 합쳐지면 청록색. 자, 빨간색은 홍색 계열, 파란색,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파란색 바깥에 보라색이 있기 때문에 자색 고구마를 연상하시면서 보라색, 자홍. 자, 그래서 자홍. 그 다음에 여기는 흰색. 자, 그러면 빨파가 합쳐졌으니까 자홍색. 여기는 자홍색이고, 초파. 자, 초파. 초파. 청록색. 그래서 자청을 골라주시면 되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림은 물체 A를 액체 B에 넣은 후. 요거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아요. 액체 B, 그리고 물체 A.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A의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얘 온도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A의 열이 B한테 전달됐다는 뜻이고, 그리고 T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온도가 같아졌으니까 열평형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0에서 T까지 열은 B에서 A. 자, A에서 B니까 틀렸고, 0에서 T까지 B의 입자 운동은 활발해진다.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 활발해지니까 맞는 말. T 이후 A와 B는 서로 열평형 상태에 있다. 온도가 똑같으니까 맞는 말. 4번입니다. 자, 5번. 그림 가는 물체 A가 용수철 저울에 매달려 정지에 있는. 자, 정지에 있으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에요. 작용하는 힘의 총합이 0. 자, 근데 지금 저울이 40N의 힘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A는 위쪽으로 40N의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인데, 탄성력으로. 근데 정지에 있어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40N의 힘이 있다는 뜻이고, 자, 요 힘은 바로 A의 중력인 무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에 담근다 하더라도 얘의 무게는 그대로니까 아래로 40. 근데 저울에는 지금 위로 30으로 측정이 됐어요.
물속에 담가놨기 때문에 잠긴 부피만큼에 대한 물의 힘 위로 10N의 지금 부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력 얼마냐? 10N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 가는 감압용기에 압력을 감소시킨다 라는 뜻이고, 나는 가의 감압용기에서 공기를 빼낸 후에, 자, 여기서 이제 공기들이 더 많았고 공기를 빼냈으니까 공기가 이제 적어진 상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누르니까 얘네들이 부피가 작고, 누른 애들이 별로 없어져 가지고 부피가 커진 상태. 그래서 부피가 커졌고, 자, 보일 법칙은 압력하고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가 반비례. 자,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압력이 이쪽으로 가면서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감압용기, 압력을 감소시킨다. 자, 감압용기 속 기체의 분자 개수는 나보다 가가 더 많다. 기체를 빼냈으니까. 맞죠? 풍선 속 기체의 압력은 가와 나가 같냐 했는데 압력 감소했으니까 틀렸죠? 나의 감압용기에 공기를 다시 넣어주면 나에서 가로 반대로 간다는 얘기니까 부피는 원래대로 다시 감소가 되니까 틀렸죠? 1번. 자, 7번 그림은 이온 가에서 다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이온이라는 거는, 자,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띌 때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가를 보면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 전자는 2개니까 전자를 1개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있어서 가 플러스라고 할 수 있고, 자,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전자를 10개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 8, 그래서 2 마이너스. 자, 다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자, 전자 하나 없는 상태니까 얘도 플러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얘는 원자핵이냐 했는데 전자니까 틀렸죠. 가는 양이온이니까 틀렸고, 나는 음이온이니까 틀렸고, 원자핵의 전하량은 3, 8, 11. 자, 가가 더 크냐 이랬는데 틀렸고, 원자일 때 전자의 수는 3, 8, 11. 원자일 때는 양성자랑 전자의 수가 같으니까 5번이 답입니다. 자, 8번 염화나트륨 수용액 가와, 자, 그러면 여기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이온화되어 있는 거고, 질산은, 자, 나는 Ag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가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 자, 얘를 혼합했을 때 존재하는 앙금과 이온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Cl과 Ag가 만나서 앙금이 되니까 요 앙금이 AgCl, Na 플러스 NO3 마이너스는 이온화되니까 여기에 보이는 모형 중에 Na 플러스 NO3 마이너스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잘 보면 색칠된 네모가 3개인데 없습니다. 그래서 요 색칠된 네모 3개는 반응에 참여한 애들. 자, AgCl이 앙금이니까 얘가 Ag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요 동그라미 3개가 NO3 마이너스. 그래서 요렇게 3개가 NO3 마이너스. 자, 그러면 세모 4개랑 별표 1개가 나타났는데,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중에서 Cl 마이너스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넣어주면 감소하고, Na 플러스는 구경꾼이온이라서 반응을 안 하니까 개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Cl 마이너스보다 Na 플러스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Na 플러스, 얘가 Cl 마이너스. 그럼 Na 플러스는 반응을 안 하니까 처음에 4개씩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개 있었고 4개 있었고, 얘네들은 3개씩. 그래서 요게 반응해서 0이 되고, 얘 반응해서 1개 되고, 그래서 4, 1, 3 이렇게 되는 거였고, 자, 4개씩 있는 걸 고르면 되는데, 세모 4개, 별 4개. 자, 쭉 보면 세모 4개, 별 4개는 4번에 있습니다. 자, 9번 그림가는 액체 XY에 혼합물을 가열해서 분리하는 장치. 자, 끓는 점을 이용하는, 자, 증류라는 방법이고요. 나는 액체 Y와 Z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 자, 요거는 이제 밀도에 의해서 분리하는 방법. 자, X가 먼저 끓어서 나갔으니까 X의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끓는 점은 Y가 X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는 밀도가 가라앉는 밑에 있는 Y가 더 크니까 요 밀도가 누가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끓는 점은 X가 Y보다 높다. Y가 더 높으니까 틀렸고, 나에서 액체 밀도는 Y가 맞죠? 나에서 혼합물이 분리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즉 밀도 차를 이용해서 원유에서 휘발유를 분리할 수 있냐 했는데, 원유에서 휘발유를 분리하는 방법은 끓는 점을 이용하는 방법, 분별 증류예요. 분별 증류. 그래서 가의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틀린 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은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되는 반응. 자, MgO2, O가 2개, 여기 O 하나, 그래서 A가 2. 마그네슘 2개 돼야 되니까 여기 2. 자,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을 달리해서 실험을 했는데 하나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했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찾아지면 좋은데
한 번에 안 찾아지면 2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남은 물질이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다 해보겠습니다. 3, 3, 1, 7, 4, 1. 자, 3, 3, 1, 7, 4, 1. 자, 여기서 남은 게 만약에 마그네슘이라고 가정을 하면 1g 남았으니까 2g이 실제로 반응하고 얘도 3g이 실제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4g, 얘가 더 적은 양으로 반응하고 얘가 더 많이 반응하니까 7대 4면 4가 더 많이 반응을 하고 얘가 남아야 돼요. 그러면 요게 지금 3분의 4배를 하면 4가 되죠. 4 반응하려면. 그럼 얘도 3분의 4배를 해주면 3분의 8g 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3분의 8g이면 3분의 9, 3보다도 작은 숫자니까 7이 3도 안 되는 것이 반응해서 4 정도가 남아야 되니까 요거는 틀렸어요. 한 번에 이제 남은 게 요게 산소다 이렇게 이제 찾게 되면 이제 좀 더 쉽게 푸는 건데, 그럼 얘 3g 반응했고 얘는 2g 반응했고 3대 2로 반응하니까 얘 4가 반응하면 3대 2, 6대 4. 요거 6. 그래서 이제 1g이 남은 거고, 요거는 마그네슘이 남았던 겁니다. 자, 기억 A는 2니까 틀렸고, MgO에서 성분 원소의 질량 B는 자, 여기서 3대 2. 3대 2. 맞죠?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가와 나가 같냐 랬는데 가에서는 산소가 남고 나에서는 마그네슘.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자, 11번. 그림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일부다. 식물. 광합성과 호흡. 자, 지금 잘 보면 빛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광합성. 그러면 얘는 호흡. 호흡을 먼저 찾아도 됩니다.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있고 분해되고 있고. 자, 간은 호흡이다. 맞는 말. 간은 빛이 없을 때만 일어난다. 자, 조심해야 되죠. 호흡은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언제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엽록체에서 나가 일어난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 정확히는 이제 세포호흡.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표는 사람의 감각기관 A에서 C. 귀, 눈, 코 중 하나다. 자, A. 후각세포가 있어. 냄새. 자, 냄새니까 코죠. 주변의 밝기에 따라 동공. 자, 이거는 눈에 있는 거고. 공기의 진동을 자극으로 소리를 감지한다. 하나 남기도 했고, 귀. 자, A는 코이다. 맞는 말이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하면 기억. 자, 밝은 곳으로 가면 빛의 양이 증가하니까 동공 크기는 작아져야 되죠. 틀렸고. C에는 달팽이관이 있다. 귀에는 달팽이관, 반고리관, 전정기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그림은 고양이의 분류 단계다. 종속과목 강문계. 자, 기억은 동물계이다. 고양이는 동물에 속하죠. 식용목에 속하는 동물은 자, 식용목. 자, 식용목. 더 큰 그룹. 척삭 동물문에 속한다. 얘보다 더 큰 그룹. 자, 식용목이 이렇게 되면 척삭 동물문은 이렇게 되니까 더 작은 그룹이니까 여기에 속하는 애들은 당연히 척삭 동물문에 속하죠. 자, 종은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해서 생식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물이다. 자, 교배해서 자손이 또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되니까 맞는 말이죠. 5번. 자, 14번. 그림은 사람의 기관을 나타냈다. 간, 위, 쓸개, 이자. 자, A가 간이죠. 그 다음에 얘가 위. 그 다음에 요게 이자. 그리고 간 밑에 이게 쓸개. 자, 옳은 것을 골라라. A는 위다. 간이니까 틀렸고. B에서 단백질이 소화된다. 자,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되는 거 맞고,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는 펩신. C에서 펩신. 자, 틀렸죠. D에서 쓸개즙 생성. 쓸개즙 저장하는 건 쓸개인데 만드는 건 간이에요. 간. 자, A, D는 모두 순환계. 순환계는 심장이나 혈관 같은 것을 순환계라고 하고, 쟤네는 소화계죠. 영양소 흡수와 관련돼. 그래서 틀렸고. 2번. 자, 15번. 그림은 어떤 가족의 유전병 가에 대한 자료인데,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고 우성열성이 있다. 자, 라지 A, 스몰 A 우열은 알려줬고, 자, 지금 보면 요 정상 부모 사이에서 병 걸린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열성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병 걸린 딸의 아빠가 정상이에요. 만약에 이게 X염색체 유전이면 아빠는 X를 하나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딸한테 주게 되는데, 지금 딸은 아빠한테서 뭔가를 받았는데 열성. 그러니까 요거는 X가 아니고 상염색체 유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상염색체니까 열성들 스몰 A 이렇게 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스몰 A를 엄마 아빠가 하나씩 줄 수 있으니까 유전형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스몰 A 아빠가 줬으니까 라지 A 스몰 A.
자, 기억의 동생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태어날 수 있는 거를 찾아라 이건데, 가가 발현될 확률. 엄마는 스몰 a 무조건 주고 아빠가 라지 a 스몰 a 중에 요거를 줘야지 병 걸린 아이가 태어나게 되니까 결국 여기서 2분의 1 확률. 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암석의 생성 과정에 대한 대화. 변성암은 기존의 암석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다. 변성암, 열, 압력. 맞는 말. 화성암은 화산의 성질, 마그마가 굳을 때 만들어지는데 지표에서 굳으면 화산암, 지하에서 굳으면 심성암. 자, 그래서 학생 B도 맞는 말.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인 후 다져지고 굳으면서 만들어진다. 맞는 말. 답은 5번. 자, 17번. 그림은 전 세계 지진 및 화산, 분포와 판의 경계를. 자, 태평양 중앙에서는 별다른 점들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가장자리에 대표적으로 지진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구역이 있는 게 보이고, 내서양 같은 경우는 태평양과는 다르게 중앙에 이렇게 지진이 주로 발생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자, 태평양에서 지진은 중앙부보다 가장자리에서 활발하다 그랬는데 맞는 말이죠.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항상 화산. 자,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진이 발생한다고 항상 화산이 분출하진 않죠. 화산은 반드시 지하 깊은 곳에 이제 마그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지진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가 일치한다.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답은 3번. 18번. 그림 가와 나는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부근의 모습. 자, 찬 공기가 이렇게 파묻히면서 이렇게 저군형 구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한랭 전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면서 넓은 구역에 이슬비를 내리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온난 전선. 자, 기억은 한랭 전선이다. 자, 맞는 말이죠. 나에서는 소나기. 자, 이슬비니까 틀린 말이고, 전선의 이동 속도는 찬 공기가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틀려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은 해양에서 혼합층이 형성되는 원리를. 자, 혼합층은 바람이 세게 불면 혼합작용에 의해서 수온이 일정한 층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혼합층이고, 그래서 이제 해수의 층 구조가 이렇게 배떠 있다 이러면, 자, 요게 이제 수심 깊이고요. 여기가 온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층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람 때문에 섞여서 만들어진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이 윗부분은 높고 아랫부분이 낮은 이런 안정층을 수온약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깊은 곳 심해층. 자, 가열장치는 태양에 해당한다. 가열장치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니까 맞는 말이죠. 혼합층은 가보다 나에서 나가 수온 변화가 없는지를 보면 되는데 없죠. 그래서 니 맞고, 나에서 선풍기 바람을 더 강하게 하면, 바람 세게 불면 혼합층 두꺼워지니까 증가한다. 맞는 말이죠. 5번. 자, 20번. 그림 가나다는 우리나라에서 7일 간격으로 관측한 달의 모습이다. 자, 가는 요거 상현달이죠. 상현달. 그 다음에 얘는 하현달. 요거는 보름달. 위치로는 망이라고도 하는. 자, 가는 상현달이다. 맞는 말이고요. 날을 관측한 날에 일식이 일어날 수 있다. 일식이 일어나려면 태양, 지구 사이에 달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월식 위치.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는 달일 때 가장 멀다. 자, 보름달일 때 제일 멀죠. 틀렸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열의 이동과 관련된 현상 A에서 C. 촛불 위에서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촛불이 열을 가하면 여기 있는 공기들이 가열돼서 뜨거우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류. 실제 유체의 이동에 의한 현상. 에어컨의 찬 공기가, 자, 마찬가지로 공기가 차가워서 무거워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역시 대류. 난로를 쬐는 손바닥이 손등보다, 이거는 이제 빛의 형태로 바로 복사라고 하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 자, 대류 고르라고 했으니까 A, B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 A랑 대전된 금속구 B. 자, A는 대전이 안 됐고 B는 대전이 됐는데 음전하로 대전된 막대에 끌려오거나 밀려나는 모습이래요. 자, 얘는 대전돼 있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밀려나는 거고, 대전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전자가 이동해서 우측은 플러스 좌측은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인력이 작용하는. 자, 기억. A에서 전자는 P에 가까운 쪽으로, 전자는 P에서 먼 쪽이니까 틀렸죠. B는 음전하로. 자, 맞는 말이죠. P를 제거하면, 자, 얘가 만약에 없어지면 B가 어차피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역시 A는 이렇게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서 인력이 작용하니까
잡아당기는 인력 맞죠? 답은 4번. 자, 3번 그림은 두공 AB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EH와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자유낙하하는 모습. 자, 물체 질량하고 상관없이 공기저항을 무시하면 높이가 떨어지는 속력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완전히 제곱은 아니고 mgh는 2분의 1 mv제곱. 그래서 요 높이가 속력의 제곱과 비례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A가 B보다 A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까 속력 더 빠르고요. 자,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공기저항 무시하는데 여기서 지금 위치 에너지 mgEh죠. 그다음 여기서는 emgh. 그래서 두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운동 에너지로 그대로 전달되면 운동 에너지도 둘 다 똑같게 되니까 니은 디귿은 같은데 주의하실 거는 이제 속력은 달라요. 속력은. 근데 이제 이 니은 디귿은 같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소리를 분석하는 실험이다. 서로 다른 소리 굽수에서 발생한 소리를 녹음한다. 자, 녹음된 AB를 분석한다. 자, AB를 지금 잘 보면 A는 여기가 주기, B는 주기가 여기예요. 그래서 A는 주기가 2분의 T0, B는 주기가 T0. 그 다음에 진폭이 얘는 2칸, 얘는 1칸. 그래서 진폭은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소리의 주기는 A가 B보다 짧다. 1대 2니까. 자, 맞죠? 소리의 높이는 A가 B보다 높다. 자, 높이는 진동수인데 주기랑 진동수가 반비례니까 지금 진동수 2대 1이라서 맞는 말이죠. 자, 소리의 크기, 요거는 진폭을 비교하시면 되니까 2대 1 맞는 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용수철 AB가 자, 용수철이 지금 똑같고 정지에 있다. RGIM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각각의 용수철 늘어난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탄성력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탄성력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쪽에 가해지는 손의 힘 FA, 그 다음 여기는 손힘 FB의 추의 무게, 요 두 개를 더한 힘이 같다는 뜻이 되겠죠. 자, 힘 크기, 늘어난 길이 똑같으니까 탄성력 같아야 되고 손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쪽이 더 커야 되죠. A가 더 커야 되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가는 T1 도시에서 실린더에 헬륨 기체가 들어있는 모습을. 자, 헬륨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데 공기가 누르는 압력 P가 있을 건데 추를 올려놨어요. 그럼 압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니까 지금 부피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온도를 바꿨는데 지금 추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압력은 그대로. 근데 지금 부피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구나. 자,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린더 속 기체 압력은 나가 가보다 크다. 추를 얹었으니까. 자, T2가 T1보다 크다. 부피 증가했으니까. 실린더 속 기체 분자의 운동은 온도에 비례하죠. 다가 더 따뜻하니까 맞는 말 5번 되겠습니다. 자, 7번 그림은 고체 물질, 고체래요. 자, 그럼 여기 고체 수평 구간은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같이 있고 여기는 이제 액체만 있는 구간. 자, 여기는 액체 기체 같이 있는 구간. T1에서 T2까지 액화, 뭐뭐화는 기체랑만 관련된 거죠. T1에서 T2는 고체가 액체로 바뀌고 있으니까 요거는 녹고 있는 거라서 융해죠. 융해. T2에서 T3까지 흡수한 열은 상태 변화는 수평 구간이 상태 변화. 이것도 틀렸죠. 자, 기억에서 X는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수평 구간에서는 두 가지 상태. 액체, 기체. 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표는 원자. 자, 원자는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똑같죠. 의 이온에 대한 자료다. 자, X2 플러스 전자를 2개 잃어버렸는데 10개래요. 원래 전자는 12개였다는 얘기니까 중성이었다면 전자 12개, 그럼 양성자 12개. 원자번호 12번. 자, 마찬가지로 얘는 하나를 얻은 상태. 근데 지금 10개래요. 원래는 9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9. 자, 얘는 2개를 얻은 상태인데 10이니까 원래 8개였다는 얘기고 양성자 8개. 자, 원자 X가 전자 2개를 잃어서 자, 이거 맞는 말이죠, 그냥. 원자의 전자 개수는 Y가 X보다 자, 작죠. 원자에게 전하량은
획전화량 8, 9, 12. X가 제일 크고, 자, 틀렸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스타이로폼과 세공이 같이 있는 비커에 어쩌고저쩌고 분리되는. 자, 요거는 이제 밀도차에 의한 분류로 밀도가 제일 작은 애, 중간인 액체, 큰 고체. 그래서 밀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표는 용기에 XY를 넣고 하나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반응시켰대요. XY가 반응해서 Z가 만들어지고 원에서 반응 후 남은 질량이 2g. 그러면 1g하고 6g이 만나서 지금 5g이 됐는데 둘 중에 누군가가 남았는데 2g 남았대요. X일 리가 없지. 2가 남으려면 원래 2보다 많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4 반응하고 남은 게 2라는 얘기니까 1대 4로 반응해서 5가 됐다. 1대 4대 5.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Z가 5의 2배지요. 10만큼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2배, 8만큼 반응했고 얘는 2만큼 반응. 자, X는 8이 되겠죠. 자, 11번. 표는 생물 간화에서 핵막과 세포벽의 유무를 대장균, 아메바 중 하나다. 요거는 이제 요걸 외우고 있으면 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펜더곤 발바닥. 그래서 동균아, 식동균, 식물, 동물균. 그리고 원시적이야, 핵도 없어, 원핵생물. 그 다음에 원시적인 생물체, 원생. 얘네가 세균. 자, 원핵은 집 나간 애들이에요. 집 나간 김미야. 집신벌레, 김, 미역, 아메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핵막이 있고 세포벽은 없대요. 핵막이 있으니까 얘네지. 그 다음에 없음 있음 얘네. 자, 그럼 이제 풀면 됩니다. 아메바. 가는 아메바다 맞는 말이고, 나는 단세포 세균 맞고, 나는 원핵생물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 그림은 뉴런 A에서 C 연결된 모습이고 연합, 운동, 감각 중 하나다. 감각기에 연결돼 있다로 찾아도 되고, 이렇게 신경세포체 작다는 거 이용해서 감각 뉴런 찾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 모습을 보고 찾아도 되고, 요걸 가지고 찾아도 돼요. 운동기 가지고. 운동 뉴런. 둘을 연결해서 합쳐준다. 연합 뉴런. 자, A는 운동 뉴런이다. 감각 뉴런이니까 틀렸고, B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죠. 연합 뉴런은. C에 신경세포체가 있냐? 지금 이런 게 다 신경세포체이기 때문에 신경세포체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C도 있고. 답은 4번. 자, 13번. 그림은 혈액의 구성 성분인데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래요. 그러니까 A가 지금 백혈구고 B는 적혈구. 얘는 혈소판인 거 알 수 있죠. 자, A는 백혈구다 맞는 말이고 B는 식균작용. 자, 적혈구는 산소 운반이니까 틀렸죠. B의 헤모글로빈 맞죠. C는 혈액응고 맞고 다 혈구. 요거 빼고 나머지가 이제 혈장이죠. 자, 14번. 다음은 검정말을 이용한 광학수학 실험이다. 날숨을 불어넣어. 우리 날숨에 CO2만 있는 건 아닙니다. CO2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바뀔 수가 있고. 자, BTB는 산중염, 산성중성염기성. 노초파, 초파 아님, 노초파. 자, 이렇게 이제 색깔이 바뀌는데, 원래 이제 BTB 자체가 약간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중성 상태일 때 원래 초록색인데, BTB를 넣으면 이제 파란색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 자, A는 노란색이니까 그대로 이산화탄소 있다는 뜻이고, 왜냐면 이제 날숨 불어는 일종의 대조군이니까. 자, B는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노란색인데 파란색이 됐다는 얘기는 광합성이 일어나서 CO2가 제거됐다는 뜻이고, C는 은박지로 쌓아놨으니까 빛을 못 받아서 광합성이 안 일어나고 호흡도 일어나고, 여기는 그대로 노란색. 자, 기억에 이산화탄소가 있다 맞죠. 나에 비해서 광합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돌아갔고, A는 노란색이겠다. 광합성 못했으니까. 5번. 자, 15번. 그림은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로 되어 있는 어쩌고저쩌고. 자, 딸이 병이 걸렸는데 아빠가 멀쩡해요. 그러면 요거는 성염색체 유전이 안 되죠. 성염색체 유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딸이 병일 때 아빠가 반드시 병이어야 돼요. X염색체 유전이라면. 자, 그래서 이제 상염색체 유전인 걸 알았고, 여기는 스몰 a, 스몰 a, 여기 스몰 a, 스몰 a. 그러면 아빠도 엄마도 이렇게. 자, 아버지는 라지 A, 스몰 a 모두 가진다. 맞죠? 딸, 아들은 가의 유전자형이 일치하죠.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 가가 발현되려면 아빠, 엄마 사이에서 어떤 애가 태어나야 되냐면 요런 애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빠한테서 2분의 1 확률로 하나 받고 엄마한테서 2분의 1로
이러면서 이래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자, 이건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그림은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 자, A는 지각이고요. B는 멘틀, C는 외핵, D는 내핵이 되겠죠. 자, B는 멘틀이다. 맞는 말이죠. C는 고체. 자, 외핵, 이응, 액체죠, 액체. 밀도는 A가, 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밀도 커집니다. 틀렸고 1번입니다. 자, 17번. 그림은 별 S에서 나온 빛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퍼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래서 별의 밝기는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거.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빛이 비추는 면적은 넓어지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줄어들고 있죠. 색깔도 좋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거리가 2배 멀어지면 그러면 면적이 4배가 되겠지. 그럼 밝기는 4분의 1배. 맞죠? 자, 절대 등급은 10파세기에 위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밝기이기 때문에 안 바뀌죠. 자, 디귿 맞는 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서해 안에서 관측한 조석 현상에 의한 해수면 높이차.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뭐 여기서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지금 제일 높진 않아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자, 가득 찼을 때 만조, 빠져나갈 때 간당간당 간조. 그래서 바닷물 출렁이는 거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조가 되려면 들어와야 돼. 밀려 들어와야 돼. 밀물. 간조가 되려면 빠져나가야 돼. 썰려 나가야 돼. 썰물. 자, A일 때 만조냐? 아니죠. 틀렸고. 6시에 밀물. 자,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밀려 들어오네요. 맞고. 갯벌이 가장 넓게 드러났을 때는 다 썰려 나갔을 때. 근데 B는 지금 아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그림은 지구의 복사평형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이러. 자, 적외선 가열 장치. 그래서 열평형 확인하는 실험이죠. 열평형. 자, 요때부터 지금 열평형 일어났네요. 적외선 가열 장치는 태양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컵 안의 온도가 T도에 도달했을 때, 즉 열평형이 됐을 때, 그러면 흡수하는 에너지, 방출 에너지 똑같죠. 맞고. 컵과 적외선의 거리를 40으로 하면, 지금 30인데 40으로 하면 더 멀어졌으니까 온도가 평형이 될 때까지 더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틀렸고 3번. 자, 20번. 그림은 어느 날 일식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달이 돌면서 앞으로 가려줘야 되죠. 사계 위치지. 싹 가려버렸다. 이날 보름달이 관측된다. 보름달은 망에서 보이죠. 틀렸고. A에서는 개기일식. 개기일식은 본 그림자 안에 들어가면. 맞죠? 자, B는 일식이 관측되지 않는다. 본 그림자에 들어가면 개기, 반 그림자면 부분인데 B는 지금 그림자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측되지 않는다. 맞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자, 그림은 전구 A, B가 연결되어 빛이 나고 있는 모습이다. C는 A에 연결된 전선 위의 점이다. 자, 그래서 C가 지금 점이고, 자, 요렇게 연결한 거를 병렬 연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로도 전류가 흐르는. A와 B의 연결 방법은 직렬이 아니고 병렬. C에서 전선이 끊어지면, 자, 여기가 끊어져도 이쪽은 전류가 통하죠. 그래서 함께 꺼진다. 틀렸고. 디귿만 맞는 건데, A, B의 연결 방법은 멀티탭에 꽂혀 작동하는. 자, 멀티탭에 있는데 뭐 TV 끈다고 컴퓨터 꺼지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경험으로도 알 것 같아요.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역학적 에너지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A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곡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대요. 가만히 놨으니까 여기가 지금 속력이 0인 정지 상태.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정지. 그럼 B가 이제 속력이 제일 빠를 거고, 점점 느려지다가 멈추고. 그래서 왔다 갔다. 왜냐면 이제 저항을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D에서 물체의 속력은 0이다. 같은 높이니까 0 맞죠?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B에서가, 자, 공기저항 마찰을 무시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으니까 틀렸고, 물체가 A에서 B로 움직일 때 내려오는 중이니까 위치 에너지인 9.8 mh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적으로 바뀌는 중이죠. 높이가 감소하는 만큼 속력의 제곱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열평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Q는 CMT, Q는 씨암탉,
Q는 시멘트. 그래서 이제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Q는 열량, C는 비열이었죠. 그 다음에 M은 질량, 그 다음에 델타 T는 온도 변화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A는 온도가 조금 바뀌고 B는 온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A가 비열이 더 큰, 그리고 B는 비열이 작은. 해륙풍에서는 A가 이제 바다에 해당하는 거면 B가 육지에 해당하는. 자, 0에서 T까지 A가 잃은 열량은 B가 얻은 열량과 같은 거죠. Q 값은 똑같으니까 틀렸고, TU 열평형 상태, 온도 똑같으니까 열평형 상태. A의 비열이 B의 비열보다 크냐? 자, 비열 A가 더 크다는 거 확인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는 용수철 저울에 매달린 추가 절반 정도 잠긴 채. 자, 절반에 해당하는 부력. 부력은 잠긴 부피에 비례하니까. 그 다음에 이건 완전히 잠겼다 그랬으니까 부력이 이제 2배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중력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자, 중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일정한 힘. 그럼 여기서도 정지, 여기서도 정지인데, 요때는 용수철이 더 큰 힘을 받고 있는 거고, 요때는 용수철이 힘을 덜 받고 있는 거고, 부력이 위로 떠받쳐주는 부력이 커졌으니까 용수철의 탄성력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자, 나에서 커진 거 골라야 되는데 작용하는 중력은 그대로니까 틀렸고. 자, 부력은 커졌죠. 더 많이 잠겼으니까.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 더 커졌냐?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은 더 작아졌죠. 이거 조심해야 되고,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은 빛의 삼원색 문제가 나왔는데, RGB를 알고 있어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 노란색이 보이는데, 노란색은 빨주, 노초, 파남, 모, 무지개 색깔 생각하시면 되고, 요 자홍색이 빨파가 섞이는 거라서 여기가 빨간색, 그럼 빨주, 노초, 여기가 초록색, 그 다음에 자홍색에서 여기가 청색,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럼 P는 흰색이고 얘는 청색과 녹색, 그러니까 청록색이죠. 자, B는 빨간색 빛이다 맞고, Q는 청록색 맞고, C의 조명만 끄면 빨초 2개만 비추고 있으니까 여기는 P는 노란색 되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발열흡열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이게 이제 암기를 해야 풀 수 있게 나오면 어려운데 다행히 여기는 좀 쉽게 나왔어요. 수산화발효 염화아모늄이 반응할 때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흡열 반응을 그냥 알려줬습니다.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열에너지를, 자, 아내였으면 모를 수 있는데 높아진다를 알려줘서 이게 방출인 거를 찾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우면 어려운 건데 다 알려줬네요. 가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가 낮아진다. 자, 온도 낮아지죠. 그래서 흡열 반응, 약간 냉찜질팩 같은 거. 방출은 적합하다 맞고, 나의 반응 방출하니까 발열 도시락 만들어도 되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물질의 특성인데, 유출된 기름이 바닷물의 뜸으로 밀도죠. 밀도. 소금물에서 오래된 달걀은 뜬다. 그래서 밀도 골라주면 됩니다. 1번. 자, 8번은 리튬이온, 전자 하나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산화이온, 전자 2개 얻었고. 그럼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된 거죠. 하나를 더 만들어주면 돼요. 전자 2개를 얻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2개를 빼주면 돼요. 그럼 그게 원래 산소. 그럼 2, 4, 6, 8. 그래서 전자 8개. 자, 리튬은 전자가 3개 있었다. 자, 전자 개수를 찾으라고 1개. 왜 이제 전자 개수를 찾느냐? 지금 보시면 얘는 전자수 물어봐서 그냥 전자 했는데, 원자핵의 전하량하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서 원자핵의 전하량은 원자일 때의 전자 개수랑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8개를 고르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실제로 이제 둘 다 전자를 우연히 골랐을 수도 있는데, 답은 똑같은데 물어본 의도는 원자핵의 전하량 물어본 거였어요. 자, 9번은 이제 실험 문제인데, 물이 들어있는 가는 유리관에 한쪽 끝을 손으로 막고 있다가 감쌌을 때 물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체온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요 내부의 부피가 증가. 그래서 똑 하고 떨어진 것. 자, 부피가 증가한다. 맞죠? 분자수는 변하지 않죠. 뭐 새로운 걸 넣어주거나
이래야 되니까 분자 운동 활발해진다. 온도 때문에만 활발.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초반 과정이 나왔죠. 기체 반응 간화에서 부피 관계를. 그래서 기체는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면 같은 부피의 같은 개수. 자, 그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가에서 수소와 염소는 1대1에. 자, 요거 조심해야 되죠. 질량비가 아니고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나 반응 관계를 통해서는 질량비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들 때 부피는 감소하냐? 1대 3대 2니까 4가 2가 됐으니까 감소한 거 맞죠. 암모니아의 분자 모형은 질소 하나에 지금 수소가 3개 붙어야 되죠. 반응식, 그 화학식 NH3를 알고 있다면 더 쉽게 풀 수도 있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은 중2 과정 광합성이 나왔습니다. 쭈르륵 보면 광합성인데 얘가 누구냐? A죠. A가 누구냐? 이러면 이산화탄소. 광합성의 재료니까 B가 산소가 되겠죠. 자, A는 이산화탄소다. 맞고 기공, 기체가 통과하는 구멍. 그래서 이산화탄소, 산소. 맞는 말이죠. 광합성은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죠. 분해하는 게 아니고 분해하는 거는 세포.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사람의 뇌구조다. 대뇌, 연수, 중간뇌. 자, 요게 대뇌고. 자, 요게 중간뇌. 그리고 목 근처에 있는 게 연수. 자, A는 대뇌다.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A의 연합뉴런, 중추신경, 연합뉴런 돼 있고, 동공 크기, 동공반사, 심장박동 조절, 생명활동. 자, 뇌는 중추신경계니까 틀렸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체세포 분열이래요. 염색체 개수 변화 없는. 그래서 세포의 생장과 재생이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 똑같은 세포를 만드는 전기랑 중기. 사실은 둘 다 분열기입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보여요. 얘가 전기고 얘가 중기. 자, A는 전기세포다. 맞는 말. B에서 염색체가. 염색체는 분열기 때 언제나 다 보이니까 중기에 더 잘 보일 뿐이지 B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죠. A, B 둘 다 보이고 니은 맞는 말. 체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는 염색체 수가 동일하니까 틀렸죠. 요거 디귿은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4번이 심장을 좀 까먹었으면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심장. 환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오른쪽이 아니고 좌예요. 방실, 방실.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 그래서 혈액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도 슉 돌고 와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폐로 가고. 그러니까 요런 과정을 알고 있으면 쉬운 건데, 요걸 몰랐다면 좀 틀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B는 방실, 방이죠. 그래서 요거는 좌심방. 그 다음에 얘는 실, 우심실. 좌우가 바뀌어 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B는 우심실이다. 틀렸고, A가 수축하면, 얘가 수축을 하면, 요렇게 해서 지금 동맥, 나가는 게 동맥이죠. 동맥. 그래서 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판막이 닫히면 안 되죠. 판막은 여기가 닫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심방하고 우심실 사이에 판막이 닫혀야 돼요. 자, 답은 나왔네요. 혈액의 산소 농도는 폐 정맥에서가, 자, 심장으로 들어가는 게 정맥입니다. 들어가정. 그래서 폐정맥. 자, 심장에서 나와서 다시 폐로 가면 등 나온다. 동맥입니다. 그래서 디귿 산소는 폐를 거친 폐정맥이 더 클 테니까 정맥이 동맥보다 높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자, 15번은 영양소 검출 반응 문제인데, 얘는 지금 달걀 흰자니까 단백질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단3. 이거는 이제 지수선을 외워야 돼요. 지방을 만나면 수단3가 선홍색 된다. 뷰렛은 단뷰보를 외워놔야 됩니다. 단백질은 뷰렛 만나면 보라색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변화가 없을 거고 지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변했대요. 요거는 이제 단백질하고 반응을 한 거죠. 자, 기억은 청남색이 아니고 안 변하니까 틀렸고. 이 청남색은 지금 왜 나온 거냐면 녹말이 아이오딘과 칼륨 만나면 청남색 되는데 그게 들어간 거고. C의 색깔 변화로 달걀 흰자에게 단백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달걀 흰자는 단백질이라서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깨보면 투명하다가 후라이팬에 닿는 순간 이제 흰색이 되죠. 삼겹살 익는 것처럼 딱 그렇게 성질이 변하는 거, 이런 게 단백질입니다. 수단3 용액은 지방 검출에 사용될 수 있죠. 지수선. 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다음은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의 증거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인데, 요거는 나중에 지구과학 1에서도 나오는데 지혜 빙화로 쌤이 외우게 해요. 지혜 빙화. 이게 이제 무슨 뜻인데 이게 방송용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걸 이제 외웁니다. 그래서 지혜 빙화를 외우면 지질 구조의 연속성, 그래서 이제 산맥의 유사성, 그 다음에 해안선, 그래서 남아동, 남아메리카 동쪽하고 아프서, 아프리카 서쪽 일치하는, 그게 이제 학생 A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요쪽하고 아프리카의 요쪽하고 일치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빙하 흔적, 화석, 요게 이제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의 이제 증거예요. 그래서 지혜 빙하로 외우는데, 자, 제시한 의견이 옳은 걸 고르래요. 화석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빙하 얘기 나왔기 때문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어요. 자, 17번. 가는 지구의 수권 분포를 해서 바닷물이 훨씬 많고 육지물이 2.5%. 나는 육지 물 분포를 나타냈다. 자, 요거는 뭐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지호야, 빙지호. 그래서 빙하, 지하수, 호수. 그래서 얘가 지금 빙하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이. 자, 지구의 물은 대부분 해수이다. 가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맞고. 기억은 빙하다. 자, 여기 보고 알 수 있죠. 생활용수로 바로 이용될 수 있는 물이. 그럼 생활용수로 바로 이용될 수 있는 물은 지호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30.4%인데 수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보다 크냐 이랬는데, 이 30.4%는 2.5 중에서 30.4%예요. 그러니까 2.5%에 50%여도 1.25%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게 30%니까 당연히 2%보다 작죠. 그래서 이제 틀린 말. 디귿이 조금 어려운 건데, 뭐 예를 들어 진짜 굳이 구한다면 육지물 2.5% 중에서 30.4%가 지호니까 여기다가 30.4에 대한 비율을 다시 곱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10분의 25니까 2분의 5 곱하기 100분의 30.4. 그러면 요거 약분하고 20. 자, 요거 약분하면 2일은이 2, 5, 10에서 15.2. 그럼 15.2를 20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결국 1.52를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27에 14, 26, 12, 0.76%. 계산까지 시키면 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2.5 중에 50%도 안 되니까 그래서 검증하고 넘어가셔도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18번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별 같은 경우는 좀 잘 까먹어서 친구들이. 요거는 롤러코스터 생각하면 좀 쉬운데 롤러코스터예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슝 하고 타서 슝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북쪽에서 쳐다봤을 때는 오른손으로 감아보면 좀 쉽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쪽이고 여기 남쪽이고 여기 서쪽. 북동남서 롤러코스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북쪽 하늘 본 거 맞고요. 별 A의 일주운동은, 자, 이건 시계 반대 방향이죠. 틀렸고. 별의 일주운동은 지구가 자전해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은 지구온난화 문제인데 이런 거는 자료만 잘 해석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폭은, 자, 기억은 온도가 요 정도 올라갔는데 니은은 이만큼 올라갔고, 그 다음 조심할 거는 여기 Y축 값이 다 똑같은지도 봐야 돼요. 뭐 고1 문제는 그런 게 없지만 고2, 고3으로 가면 이 Y축의 숫자가 다를 때가 있어서 여기서 올라간 것보다 여기서 많이 올라갔는데도 이게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이 값 때문에. 얘는 지금 값들이 다 일정 간격으로 돼 있죠. 다 0.2로 돼 있으니까 그냥 Y축의 폭만 봐도 됩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
이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온실기체죠. 그래서 기온 상승에 영향 준 거 맞고, 그러면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의 높이는 높아지죠.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도 조금 까먹은 친구들은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제 요거는 우주의 팽창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주의 팽창, 빅뱅. 자, 풍선을 작게 본 다음에 스티커를 4개를 붙였대요. A, B, C, D. 그래서 A, B 사이, A, C 사이, A, D 사이의 거리가 나왔는데, 거리가 멀수록 나중에 이제 배우거든요. 속도는 홈런 이래가지고 속도는 홈런, 거리가 멀수록 후퇴하는 속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풍선을 불어보면 각 점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A, B 사이는 지금 4 멀어졌고, A, C 사이는 풍선을 부니까 8 멀어졌고, 자, 얘는 10이 멀어졌어요. 원래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4보다는 8이, 8보다는 10이 더 많이 멀어진다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각 점들은 은하에 해당하는 거예요. 별이 아니고 은하예요. 별과 별이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B, C 사이의 거리는 나보다 다에서 멀다. 자, 전체적으로 다 서로가 멀어지는 거니까 B, C 사이든 뭐 B, D 사이든 A, B 사이든 팽창하면 멀어지니까 맞고요.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팽창에 따른 거리 변화 값이 크다는 거 확인됐죠. 예. 편안하게 그냥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프라이팬을 가열해서 달걀 요리를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자, 학생 A, 프라이팬 바닥은 비열이 커서 비열이 작아야지 빨리 뜨거워져서 아웃. 프라이팬에서 달걀로 열이 이동한다.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맞죠? 손잡이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이 잘 일어나면 안 되고. 자, 맞는 말 4번이네요. 자, 2번 부력하고 관련된 실험이다. 용수철 저울에 100g인 추를 매달고 눈금을 읽는다. 그랬더니 W래요. 가의 추를 물속에 잠기게 하면 위로 이제 부력이 생기니까 가벼워질 거라서 W보다는 작아질 거예요. 자, 질량을 200으로 바꿔서 한 번 더 한대요. 그럼 이제 2W가 되겠죠, 무게는. 그 다음에 집어넣는데, 그럼 이건 2W보다 또 작아지는 거죠. 근데 2배로 작아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기억 디귿은 추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아니고, 부력을 빼고 남은 용수철 저울에 걸리는 힘인 거죠. 그래서 부력 때문에 가벼워진 크기를 중력에서 뺀 거죠. 무게에서 뺀 거. 부력 아니고. 니은은 니은은 W냐, 2W니까 아니고. 답은 2번입니다. 디귿은 니은보다 작겠죠. 부력 때문에. 자, 3번. 3번을 틀리기가 쉬우면서 어려운데, 렌즈 가까이에 물체를 놨는데 이렇게 됐대요. 돋보기네요, 돋보기. 그래서 볼록 렌즈. 렌즈랑 거울은 반대 원리. 그러니까 오목 거울. 그러니까 얘랑 반대되는 게 볼록 거울. 볼록 거울은 편의점 거울. 훔쳐가지 마세요. 작게 보이죠. 자, 볼록 렌즈 맞고 빛을 모을 수 있고 돋보기니까 A를 이용해서 작고 바로 선상은 여기서 보는 거예요.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 고르기 쉬운데 3번이었어요. 편의점. 자, 4번 그림은 건전지 자석 코일을 이용해서 간이 전동기에서 어쩌고저쩌고 힘받아서 회전하고 있다. 자, 전동기는 전류가 흐를 때 힘을 이용해서 운동시키는 장치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 자, 회전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 다음 회전하기 위해서는 이 P랑 Q가 힘을 반대로 받아야 되죠. 얘네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돌 수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P가 예를 들어 이렇게 앞으로 힘을 받으면 Q는 뒤로 힘을 받아야 뱅글뱅글 돌아가죠. 그 말은 지금 자석으로 인한 자기장은 똑같이 받고 있는데 얘네가 받는 힘이 다르다. 검정아, FBI다. 힘 방향이 다르다고? 그럼 전류 방향이 달라야 되죠. 전류가 하나는 이렇게 흐르면 하나는 저렇게 흐르고. 자, 그러면 1번 PQ가 자석으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어야 되니까 이게 답이고요. 전동기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돌아가죠. 자석의 극을 바꾸면 회전 방향 반대로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얘가 실제로 여기서 이제 더 확인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겨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5번 그림같이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뭔가를 떨어뜨렸는데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떨어졌을 때 속력은 똑같아요.
깃털, 쇠구슬 동시에 떨어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질량은 야구공이 테니스공보다 크대요. 그래서 얘가 더 질량은 커요. 떨어지는 동안 테니스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냐? 공기저항을 무시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죠. 떨어지는 동안 시간당 속력 변화량, 즉 가속도, 중력 가속도 때문이니까 자유낙하라서 같은 거죠.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 질량이 더 큰 야구공이 크죠. 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그림같이 삼각 플라스크에 수산화 바륨과 염화암모늄을 넣고 얼음이 생겼다. 이제 이거 안 외웠어도 바깥에 얼음이 생겼다. 열을 흡수했다. 냉각팩 원리. 만지면 시원해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 낮아진다 맞고, 열 에너지 흡수한다 맞고, 손난로는 못 만들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잃고 이온이 되는 과정이다. 나트륨 원자 안 세봐도 11개예요. 이온이 됐어요. 1개 잃어버렸고, 그래서 Na 플러스입니다. 전자는 음전화 띄죠, 당연히. 양성자는 플러스고,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 맞죠. 전자 없어졌으니까.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이 될 때 원자 핵의 전하량은 안 바뀌죠. 전자만 없어지는 거니까. 답은 5번. 자, 8번. 표는 비커 가다에 들어있는 액체에 대한 자료인데, 기억은 물 에탄올 중 하나래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 요렇게 나눠야 돼요. 1. 근데 에탄올은 지금 밀도가 더 작죠. 근데 얘 밀도 1이에요. 얘 물이죠. 왜냐면 밀도는 물질의 고유 특징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은 밀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기억 물이다 맞고, 질량은 물질의 특성 안 되죠. 질량은 그냥 모으면 몇 그램 누구든지 만들 수 있죠. 밀도는 맞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그림 가는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를 비눗물로 막고 뜨거운 바람. 그럼 뜨거운 바람을 가하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뽀글뽀글 밀릴 거고. 나는 삼각 플라스크에 작은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넣고, 역시 비눗물 막으로 막았는데, 얘가 이제 승화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니까 걔네가 뿡싱뿡싱하고 밀겠죠. 자, 가에서 분자 운동 활발해진다. 온도 올라가면서 맞고, 나에서 분자 크기 변화는 없죠. 어떤 반응한다고 해서 분자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아니니까. 가나에서 모두 기체 분자의 개수가 많아지냐 그랬는데, 여기는 많아진 게 맞는데 이쪽은 변화 없음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 그림은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압력이 일정하면 같은 부피에 같은 개수, 아보가드로 법칙, 여보가드 원료의 법칙. 1대 3대 2. 이거 질소, 수소? 암모니아? 이런 식으로. 자, 반응 전에 이제 이렇게 돼 있었대요. A가 한 부피 1대 3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A 하나, B는 3개. 얘가 남아야 되고, A 하나에 B가 3개 붙어야 돼요. 요런 놈이 2개 만들어지고 남아있는 게 있는 걸 골라줘야 됩니다. 요런 걸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자, 11번부터는 이제 생물, 물화생지순이라서, 생물 기억에서 디귿인데 고사리, 대장균, 침팬지, 단세포는 대장균, 광합성 하는 거 침팬지가 아니겠죠? 고사리, 세포벽 없는 세포로 구성된다. 세포벽은 식물이 가지고 있고 동물은 안 가지고 있죠. 기억은 고사리 들렸고, 니은은 핵이 있다 맞고, 디귿은 먹이 섭취 맞고, 종속 영양 생물이니까 남의 거 먹어야 되죠. 4번입니다. 자, 12번 유전인데요. 뜬금포 6번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열성인데, 열여열 우나무, 딸이 열성인데 아빠가 멀쩡하니까 X염색체가 아니라서 이건 상염색체구나. 그러면 요거는 스몰 a, 요거 라지 a. 스몰 a, 엄마 아빠가 하나씩 줬어요 하면서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라지 a, 반대쪽은 모르는 거예요. 가는 우성형질이냐 그랬는데, 가가 열성이라서 아웃. 27은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같냐? 2도 7도 잡종 헤테로 맞습니다. 6, 7 사이에서 애가 태어날 때 가가 발현되려면 7번이 얘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라서 아웃. 2번입니다. 자, 13번. 정상인한테 혈당이 증가했을 때 그럼 인슐린 나와야 되죠. 인슐린.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을 저장해야 되고, 글리코젠으로. 그 다음에 조직세포한테 공급해야 되죠. 야, 이거 넣었어? 이렇게. 인슐린이다 맞고,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 맞고, 조직세포 맞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소화계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라이페이스와 아밀레이스 중 하나다. 녹아서 엿됐어요.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엿당이고요. 지방
지방, 나의 페이스, 라이 페이스, 너의 페이스. 지방 페이스, 지방, 라이 페이스. 자, 치매는 기억이 있냐? 아밀레이스 들어있죠. 이자는 아라트, 몰라트. 그래서 아밀레이스, 라이 페이스, 트립신. 이자에서 나옵니다. 아라트, 자, 리은 분비된다. 소장에서 아미노산은 암주관이 아니고 모세혈관. 암주관으로 가는 건 뭐냐면 지용성 양분들, 지용이들. 자, 15번. 표는 사람한테 일어난 세포분열 1, 2다. 그런데 2에 이가염색체가 관찰된대요. 감수분열. 자, 그럼 나머지 체세포분열. 그 다음에 요거 복제된 상태. 자, 2는 감수분열이냐? 맞는 말이고요. 딸세포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이다. 이거 감수분열인데 기억에 들어가면 안 되죠. A는 B의 상동. 복제된 거예요. 상동 아니고. 상동은 요렇게가 상동. 1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지구과학입니다. 암석을 분류하는 과정이다. 암석 분류하는 문제는 한 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다가 6년 만에, 7년 만에 나온 거죠. 자갈, 모래 같은 걸로 돼 있냐? 엿사세요. 여감, 사암, 셰일. 그래서 여감이 일단 아웃. 자, 현편 남았는데 이제 몰라요. 이제 찾는 겁니다.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거냐가 들어가면 현무암이 일로 가요. 근데 여감이 여기 왜 있지? 틀렸고. 그래서 1, 3은 틀렸고. 마그마 식어 굳어진 거냐? 그럼 얘하고 현무암이 일로 가는데 아니오가 현무암이 안 돼요. 틀렸고. 어둡고 밝은 줄무늬가 관찰되는가? 요게 좀 어려운 건데 이게 편리라고 해서 변성암이 가지고 있는 염리예요. 염리. 변성암이 가지고 있는 염리. 근데 고등학교 때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몰라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둡고 밝은 줄무늬가 관찰이 되는가? 얘에서 이쪽으로 편마암이 가면 현무암이 일로 가기 때문에 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16번이 지금 2점짜리인데도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7번. 우리나라 주변 해류에 대한 설명. 동안난류, 황해난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그린 다음에 동안난류, 황해난류. 해류다. 난류야. 맞아. 북한한류는 이렇게 오죠. 고위도에서 저위도, 중위도를 향해서 맞는 말이죠. 저위도라고 됐으니까 틀렸네요. 고에서 저로 가는 거예요. 고에서 저로. 동해에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죠. 조경수역. 맞고. AC. 3번. 자, 18번. 6개월 간격으로 측정했다. 요게 시차죠. 시차. 요거를 절반으로 쪼개야 연주시차고. 그래서 요게 연주시차입니다. 자, S의 연주시차 틀렸고요. 연주시차 뒤집으면 거리예요. 100분의 1이니까 100파생 맞죠? S보다 가까우면 연주시차 더 커지죠? 시차도 커지니까 연주시차도. 틀렸죠? 2번. 자, 닮은비 이용해가지고 요것도 사실은 꽤 한동안 안 나오던 5년 정도 안 나오다가 이제 나왔는데 자, 구멍 지름이 D. 여기가 D. 그 다음에 값 1. 그래서 요게 1이고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가 30. 요 L이 3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3m. 그럼 이제 요걸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스몰 L 대 라지 L은 작은 것 대 큰 거.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비례식 세우면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자, 니은 구해라. 자, 요거 가지고 그냥 바로 하면 L이 지금 얼마냐면 30cm 대 L이 얼마냐? 3m. 그럼 이거는 300cm니까 조심하시고 자, 지름은 1cm.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거예요. 그럼 330. X가 뭔가 얼마죠? 330. 자, 이걸로 그냥 하면 되죠. 지우고 지우니까 이게 1대 10이네요. 10이 나와야 되네요. 그죠? 20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다. 10이네요. D를 크게 하면 L은 작아지냐? D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L도 커져야 되죠. 또는 얘네들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D가 커진다. 그러면 L은 같이 커져야 되죠. 요게 비율이 고정된 게 아니네요. D랑 요 L, 요거랑 요게 고정된 거. 막판이라 지금 너무 빨리 풀고 있는 것 같아서 천천히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는 아니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 20번. 우리나라 주변의 전선 배출 강수구역. 근데 20번은 대부분 다 맞았더라고요. 이게 3학년 2학기 때 했던 거라 그런지 이 마지막 장은 3개씩은 맞췄는데 맨 앞장을 막 3개, 4개씩 틀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거를 좀 까먹어서.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슬비, 여기는 소나기. 자, 우리나라 온대저기압 영향 받는다. 온대저기압이 여기 있네요. A는 소나기. 맞네요. B는 층운형. 맞네요.
5번입니다. 또 전체 중학교 과정 복습한다. 그런 마인드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폰으로도 볼 수 있게 좀 충분히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압, 그 다음에 바람, 이제 이런 거랑 관련된 파트 문제예요. 자, 다음은 어느 날 해륙풍이 불 때, 그래서 해풍, 육풍 어떤 식으로 부는지, 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에다 풍자를 붙여요. 바다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풍이 되는데, 외울 때는 낮에는 해 떠 있다, 낮에는 해가 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울 수도 있어요. 자, 육풍이 불고 있어. 틀렸죠. 낮 동안은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돼. 자, 바람이 부는 이유는 여기가 고기압, 공기가 많은 거, 여기가 저기압, 공기가 적은 건데, 여기 공기가 왜 적냐면 금방 따뜻해져 가지고 이게 상승해서 공기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온이고 여기가 이제 저온이에요. 그러니까 기압하고 온도는 좀 반대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 낮 동안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는 거 맞죠? 여름철에 백사장 이런 거 밟으면 뜨거우니까. 자, 기압은 바람 부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고에서 저로 부니까 바다에서가 높다. 답은 4번. 그래서 기압, 바람을 알고 있냐? 자, 2번 문제는 이제 빛에 대한 성질하고 그 다음에 달의 위상, 요 두 가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자, 뭐뭐 행사를 기념하는 드론 라이트 쇼를 관람했다. 드론에서 빨초파, 빨파녹 이렇게 보통 쌤 외우고, 또는 뭐 RGB,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요거는 빛의 삼원색이요. 자, 특히 드론의 LED로 연출한 밤하늘의 보름달과, 보름달은 음력 15일에 뜨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있다 그러면 보름달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죠. 태양빛이 쇽쇽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 기억은 빛의 삼원색이다. 빨파녹 또는 RGB면 되는데 맞죠. 자, 니은은 광원이다. 빛을 내는 원인 물질을 광원이라고 그래요. 빛을 내는 원인 물질. 소리를 내는 원인 물질은 음원. 지진을 발생시키는 원인 물질은 진원. 자, 광원 아니죠. 반사되는 거니까. 띵띵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 빛을 내는 것은 태양이죠, 태양. 그래서 지금 이 기니디가 있으면 이게 틀리기 쉬운 보기인데 다행히 지금 기니디가 없어요. 니은 빛이 나오는데 맞아, 이제 체크하기 쉬운데, 니은이 보일 때 지구는 태양과 달 사이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빛의 삼원색 이렇게 해가지고 각 색깔들하고 혼합했을 때 색깔, 이런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달의 위상도 지구 주변 이렇게 돌아갈 때 싹초상 망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싹초상 망하고 있어. 자, 두 개는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생명 파트에서 광합성 호흡에 대한 거 물어보는 거고, 자, XY는 산소, 이산화탄소 중 하나래요.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 얘기하는 거죠. X와 물로부터, 그래서 이산화탄소죠.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이산화탄소와 물이니까 포도당과 Y를, 얘가 자동으로 산소가 됐습니다. 자, 기억은 광합성 맞죠?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것도 맞죠? 그래서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세포소기관, 호흡을 하는 세포소기관은 미토콘드리아 또는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식물은 낮에는 광합성, 밤에는 호흡 이러면 안 되고, 낮과 밤 광합성 다 하고, 아니죠. 낮과 밤 호흡을 다 하고, 낮에는 광합성도 하는 거죠. 동물은 호흡만 하는데 식물은 뭐 광합성만 한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가지수는, 자, 종류 말하는 거예요. 산소 한 종류고 탄소, 산소 두 종류, 이런 거 이제 화합물이라고 하죠. 화합물. 자, Y가 X보다 크다. 틀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있던 거죠. 흡열, 발열.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발열 반응을 고르라는 건데,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뜨거우면 뜨거워, 그럼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만졌을 때 뜨거운 거 또는 만졌는데 차가운 건 고르면 안 되겠죠. 냉찜질 시원해진다, 안 되죠. 손난로 되죠.
음식이 데워진다. 음식을 따뜻하게 만든다. 발열 반응이죠. 4번은 이렇게 발열은 만지면 뜨거운 거,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거, 흡열은 반대로. 자, 5번 그림은 코스모스를 향해. 이건 식물이죠, 식물. 박각시 나방. 이건 발음이 더 어렵네요. 자, 이건 동물이죠, 동물. 생물 중에 동물. 자, 세균. 세균은 동물도 식물도 아니고 이제 원핵생물이라고 해서 아주 하등한 생물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세균. 자, 기역의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다. 식물은 세포벽 가지니까 맞고. 기역, 니은은 모두 다세포 생물이다. 식물이나 동물은 다세포 생물이죠. 고등한 생물들. 디귿은 원핵 생물에 속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두시면 이렇게 아디다스 느낌으로 외워도 되고 곰발바닥으로 외워도 되는데, 원핵 생물, 제일 하등한 세균들, 원생 생물. 그래서 얘네는 집 나간 김미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그래서 집신벌레, 김, 미역, 아메바. 그 다음에 동균아, 식동균. 그래서 식물, 동물, 균류. 균류에는 버섯, 곰팡이가 들어갑니다. 자, 6번 그림과 같이 액체 상태에 아세톤이 들어있는 찌그러진 공이 물속에 정지한 채로 떠있다. 그래서 이제 물리도 물어보고 있고 화학도 물어보고 있는, 이게 지금 2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에요. 자, 정지한 채로 떠 있기 때문에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의 합은 0이에요. 그래서 액체 상태에 아세톤이 들어있는 찌그러진 공이 물속에 아세톤이 들어있는데 정지한 채로 떠 있는데, 이게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으면 위로 작용하는 부력 때문에 이게 쌤쌤이 돼서 정지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아세톤의 기화로 인해 공이 펴지면서 위로 떠올라 정지했고, 찌그러진 공과 펴진 공에 작용하는 부력은 같다. 자, 요 부력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부력은 잠긴 부피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게 비례 표시인데, 잠긴 부피의 비례. 찌그러진 공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온 공은 지금 완전히 안 잠겼는데, 요만큼 잠겼죠? 요 반구 정도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부피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찌그러져 있으니까 부피가 작고, 이게 쫙 하고 펴지면서 부피가 절반인데도 이제 같은 부피. 자, 그런 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찌그러져 있든 펴져 있든 간에 같은 걸 찾으래요. 공 내부에 있는 아세톤 분자의 수. 지금 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나 얘 구멍이 뚫린 게 아니니까 아세톤 분자 수는 안 바뀌죠. 기화가 됐다 그랬으니까 액체가 기체로만 바뀐 거라서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분자 수 같은 건 안 바뀌죠. 그러니까 분자 수 같은 게 바뀌려면 이런 물리 변화가 아니라 화학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 역시 마찬가지죠. 내부 물질의 양의 변화는 없으니까 중력 안 바뀌는 거죠. 질량이 그대로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공이 밀폐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도망간 게 없어서, 자, 요거 같은 거 할 수 있죠. 부력이 같다 그랬으니까 찌그러진 공과 펴진 공에 작용하는 부력이 같으므로 잠긴 부피는 똑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1등급이 40점 이상이죠. 40점 이상. 등급이 지금 사실 3월 모의고사 중요한 건 아니고, 쌤이 생각했을 때는 등급보다는 그냥 이제 시험을 임하는 태도, 어떤 태도가 중요한 거지, 과학 같은 경우는 이게 중학교 과정이라 좀 잊어버린 게 있기 때문에 등급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시험들, 이런 것들 훨씬 중요한데, 어쨌든 오늘 시험은 안 중요하니까 대충 하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그런 태도 자체가 일단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그런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은 좀 열심히 보는 게 좋죠. 뭐든 열심히. 그죠? 대충대충 하는 거는, 쌤이 대충대충 하나요? 아닙니다.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잘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화학이나 물리는 변형해서 잘 나오는데, 이제 플로린 말고 나트륨으로 낼 수도 있고,
한소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 자, F- 전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F-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원래 전자는 바깥에 있는 개수 둘, 넷, 여섯, 여덟, 9개. 그래서 F 9번인 거 알 수 있죠. 알루미늄은 3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3개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쭉 세보면 이제 13개가 됩니다. 이게 13번. 그러니까 주기율표 번호인데 주기율표를 뭐 모른다 이러면 그냥 세주면 되겠어요. 자, F의 원자과 전자수는 F의 원자의 전자수는 지금 F가 중성이기 때문에 F가 중성일 때 양성자가 9개. 그러면 전자도 9개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알루미늄 원자가 3개를 잃으면 전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3 플러스 되는 거 맞죠? 원자에게 전하량은 양성자 개수 때문인데 얘 양성자 13개, 얘 9개니까 알루미늄이 큰 거 맞죠? 그래서 이런 화학 문제는 잘 나와요. 자, 8번. 자, 식물에 대한 이제 문제고 공변세포, 광합성 이런 거 이제 묻는 문제. 기억은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다. 구멍이 과학에서 공인데 구멍 주변에 있다. 그래서 공변세포라고 하죠. 자, 비비추 잎에서 이런 발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냥 배추 잎에서 이렇게 불러대고 비비추 잎에서 초록색 빛이 빨간색 빛보다 많이 반사된다. 잎이 주로 이제 녹색인 이유는 녹색을 안 쓰고 튕겨버리기 때문에 내가 안 쓰는 색깔을 반사하는 거라서 초록색 빛이 많이 반사되는 거 맞죠? 잎은 대부분 다 녹색이니까. 자, 기억은 공변세포로 둘러싸여 있죠. 기억이 지금 기공이니까. 기억을 통해 들어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자, 이산화탄소가 왜 들어오냐면 광합성 하려고 들어오는 건데 낮을 때가 많은 게 맞죠. 광합성이니까. 자, 이게 들어오는인지 나가는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자, 9번. 9번은 이제 보통 학생들이 많이 싫어하는 전기, 회로 문제입니다. 직렬, 병렬에 대한 실험이다. 전원장치 전류계의 저항 2개를, 자, 요거 바로 일자로 연결했죠. 다이렉트, 직진, 직렬 연결이죠. 직렬. 그 다음에 2개를, 자, 이렇게 해서 병렬이죠. 이게 병렬. 이제 회로도에서는 이런 식이 되는 게 병렬이고, 전류가 흐르는 길이 2개로 나눠지는, 그 다음에 일자로 돼 있으면 직렬. 자, 전원장치의 전압을 바꾸면서 전류를 측정한대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ohm의 법칙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 저항이 커지고 2배로, 이렇게 연결하면 저항이 작아지죠.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기억은 병렬이냐 그랬는데 기억이 누구였죠? 직렬이죠. 요거 틀린 거는 계산 안 해도 금방 찾을 수 있고. 자, 가가 지금 직렬로 연결된 건데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해서 얘가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둘이 비례. 전압이 2배 됐으니까 2, 4, 2배 됐으니까 얘도 지금 2배 돼야 되죠. 2배. 그러니까 40 맞죠? 그 다음에 전체 저항은 가가 더 크죠.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틀렸죠. 그래서 2번. 어느 정도 회로를 볼 줄 알면 그래도 좀 답은 고를 수 있는 문제인데, 요렇게 이제 안 나오고 뭐 그래프 형태로 나온다든지, 그래서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를 측정한다. 그러면 저항이 일정하면 비례니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V는 IR에서 R은 I분의 V니까, R은 I분의 V니까 기울기의 역수가 지금 저항이라서 얘가 저항이 작은 애고 얘가 저항이 큰 애고 뭐 이런 것도 연습해 볼 수 있어요. ohm의 법칙하고 그래프. 이런 저항 부분도 쌤이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또 연습하셔도 되겠네요. 자, 10번. 어느 학생이 작성한 국가지질공원 답사보고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석의 특징 이런 걸 이제 알아야 푸는 문제인데, 제주도 색이 어둡고 돌 하루방 생각하면 되죠. 현무암. 요것 때문에도 2번, 4번 아니고 셋 중 하나 고를 수 있을 것 같고. 자, 자가를 포함한 퇴적물로 이루어진 퇴적암이 분포한다. 이게 이제
오일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엿사세요. 엿사세요. 여감. 입자 크기가 얘가 제일 크고, 삼, 모래, 셰일, 진흙. 그래서 작아져요. 엿사세요. 자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감입니다. 1번. 이거는 좀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좀 까먹어가지고. 자, 11번 문제는 사람의 눈과 중추신경계가 주주죽 최근 진격의 거인을 보고 있어서 이게 좀 징그럽게 보이는데,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디귿은 대뇌 홍채 수정체 중 하나다 그랬는데, 수정체는 이 눈 앞에 있는 여기 보시면 요거 대뇌는 누가 봐도 이거죠. 그럼 홍채는 뭐냐면 뭐 브라운 아이즈 이래가지고 우리 컬러 렌즈 원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홍채인 거를 알 수 있어요. 니은이 수정체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자, 기억은 동공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죠. 홍채가 이제 빛의 양 조절하는 일종의 커튼 같은 거니까 맞고,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홍채가 수축하면 동공 크기가 커져요. 수정체가 이렇게 있는데 홍채가 수축하면 동공 크기가 커지고, 요 보여지는 요 부분이 동공이라서, 니은은 먼 사물을 볼 때가 가까운 사물을 볼 때보다 두껍다. 멀리 볼 때 얇아집니다. 수정체는 원거리 얇아짐. 이응 원거리 얇아짐. 자, 먼 사물을 볼 때가 두꺼우면 안 되죠. 틀렸고. 시각세포가 받아들인 자극은 당연히 대뇌로 가야죠. 우리가 눈으로 본 다음에 이거다 뭐다 하고 판단할 테니까 감각뉴런을 통해 가는데, 이게 이제 감각신경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해수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 서로 다른 두 해역에서 500g씩 담은 해수 A, B의 염분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염분은 섞여 있는 물 해수 1kg에 1000g이죠. 염류의 g수를 말하는 거예요. B의 염분이 35니까 해수 1000g에 35가 있다는 얘기고, 500g이니까 절반만큼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도 되고 일단 분수로 써놓을게요. 요만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공이 떴는데 여긴 공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수가 밀도가 더 큰 거고 얘가 밀도가 작은 거죠. 똑같은 공인데 얘는 뜨고 얘는 가라앉았다는 얘기는 이 해수의 밀도가 더 작아서 얘를 이제 밀어 올리지 못한 거니까, 그럼 얘는 이게 2분의 35보다는 적은 양이 있겠다. 염분도 35 psu보다 작다. 뭐 그 정도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밀도는 A가 더 작으니까 틀렸고, B에 녹아있는 염류 35 아니고 절반이니까 틀렸고, 답은 자동으로 나왔고, A, B에서 녹아있는 염류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염화나트륨이 보통 77.7% 녹아있는데 여기서도 NaCl, 염화나트륨은 77.7%, 여기서도 77.7%. 근데 여기가 더 많은 거고, 염분이 여기가 더 적은 거고,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염분의 비는 항상 일정하죠.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13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주사기 입구를 막은 것을, 그럼 이제 압축이 안 되겠죠. 이런 데 공기가 있고, 나는 피스톤을 서서히 밀어넣은 건데 지금 압축이 됐어요. 왜냐면 기체가 빈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압축이 됩니다. 영원히 되진 않죠. 그래서 요때 압력보다 요때 압력이 더 높구나. 이제 그거를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압력은 나에서가 크다. 바로 맞네요. 분자의 크기는 안 바뀌죠. 그 다음 분자 운동은 온도에 따라 바뀌는 건데, 이거 밀었다고 해서 더 활발해진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디귿 조심해야 돼요. 틀린 거고. 1번. 3번을 고르는 친구들 꽤 있을 수 있는데, 온도가 분자 운동과 관련된 거예요. 온도를 높이면 분자 운동은 활발해진다. 자, 14번. 우리 학생들이 또 이런 문제를 싫어합니다. 뭔가 길고, 그 다음에 장치들도 있고, 표도 있고, 막 이런 거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끊어서 읽으면 돼요. 끊어서. 그림은 온도가 다른 액체 A, B. 온도가 다르대요. 온도가 다르다. 같은 부피만큼 들어있는데 10분이 지났을 때, 그리고 표는 용기를 물에 넣은 순간부터 측정한 A, B의 온도.
자, XY는 AB 중 하나다 이랬고요. 자, 지금 보면 어떤 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온도가 다르다고 했는데 액체 AB가 같은 부피만큼 들어 있었대요. 이 앞부분. 이 그림이 이제 중요한데 요 앞을 이제 끊어서 읽으면 온도가 다른 AB가 같은 부피 들어있는 동일한 용기를 넘치해 놓고 이게 10분이 지났을 때 모습이라서 이게 어떤 과정이 아니라 일종의 결과예요. 뿅 이렇게 됐다. 결과. 근데 처음 높이가 요건데 지금 쭉 A는 부피가 증가했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높이보다 올라갔으니까. 그럼 B는 이제 부피가 감소한 건데 왜 액체의 부피가 증가하냐? 열팽창. 온도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A는 온도가 지금 올라간 상태. B보다 A가 온도가 높다는 게 아니라 A는 원래보다 온도가 올라간 상태. B는 온도가 내려간 상태. 그러면 누가 더 온도가 높았던 거냐? B가 온도가 더 높았던 거죠. 온도가 높은 애가 물보다 온도가 높은 애가 물하고 닿아가지고 온도가 내려가고, 그리고 얘는 물보다 온도가 낮았던 거죠. 그걸 찾아내면 이제 풀게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자, 이것만 이제 찾아내게 되면 보시면요. 10분일 때는 TX, TY, T0인데 20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대로지? 아, 이 10분일 때 열평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온도란 얘기. 자, 그러면 처음 보니까 온도 높았네. 아, 요게 B죠. 온도가 낮았네. 아, 요게 A. 그래서 답은 이제 얘로 바로 나오게 되는데 요 실험 자체가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실험이고. 자, 그럼 이제 뭐 나머지 틀린 건데 2번을 보니까 TX, TY, T0가 이제 다 똑같은데 이 TX는 60보다는 낮아야 되죠. 이 온도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20보다는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 온도들은 20보다는 높고 60보다는 낮아야 돼요. 자, 근데 T0가 20보다 작냐? 커야 되니까 이거 틀렸고. 그다음 TX, TY, T0 다 똑같으니까 틀렸고. 0에서 10분 동안 A에서 물로 가냐 이랬는데 얘가 저온이기 때문에 따뜻해져야 되니까 틀렸고. B에서 입자 사이의 거리는 20분일 때가 10분일 때. 자, 지금 20분이든 10분이든 A, B 온도는 똑같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죠. 같다. 틀렸다. 자, 15번. 자,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몸에서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래서 1분열에서 상동이 나눠지고 2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이제 염색 분체가 나눠지는데, 염색 분체는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안 다루기 때문에 상동만 알고 있으면 되죠. 감수 1분열에서 상동의 분리가 일어난다. 맞죠? 정자 하나는 23개, 사람의 체세포에 46개가 있으니까 정자는 절반, 맞죠? 난자도 절반.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냐 이랬는데,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이미 A가 수정란이죠. 이미 A가. 그 다음에 B는 체세포 분열. 그래서 수정란이 세포가 2개, 4개, 8개, 16, 32, 64, 128, 256, 52, 1014,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는 중이기 때문에 세포 하나당 염색체 수는 똑같죠. 이건 틀렸습니다. 3번. 요게 지금 이미 수정되고 난 이후의 과정이라서 수정란의 세포 분열인데 염색체 개수는 그대로죠. 세포 수만 늘어나는 거고. 자, 16번. 은하에 대한 질문. 우리 은하. 자, 우리 은하의 모양, 태양계 위치, 상기성대한 분포를 설명해줘. 자, 우리 은하는 막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선팔.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도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쳐다봤을 때 이게 우리 은하의 중심이면 여기에 이제 태양계가 위치. 산계 성단은 흩어져 있는 성단 쭉 해서. 자, 근데 이제 이게 인공지능인데 햇소리를 했죠. 산계 성단은 중심부에 분포하는 게 아니라 나선팔, 헤일로 이런 데 있는 거고, 중심부에 있는 거는 구상성단이죠. 그래서 A, B만 맞네요. 항상 이렇게 AI는 조심해야 됩니다. 햇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 같은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작년 친구들은 꽤 많이 맞췄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면 옆에다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상대값으로 쓰던 계산해서 쓰던 쓰고 판단하시면 좀 쉬워요. 자, 물체가 PQ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2와 9이.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 여기가 2고 여기가 9이에요. 근데 지금 높이 차가 얼마냐면 H. 자, H만큼 높이가 줄었는데 운동 에너지가 8만큼 늘었어요. 운동 에너지가. R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 여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H 줄어들 때 8이 증가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내려가면 2H 내려가죠. 그럼 2H 내려가니까 2배로 16이 늘어야 돼요. 그럼 9E에서 16이 느니까 25죠. 그래서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나오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쭉 써보시고 풀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는 더 필요 없지만 한번 연습으로 위치 에너지 나타내면 여기 빵 H일 때를 2 다시라고 하면 쭉 해서 3H니까 3이 다시 쭉 4H니까 4이 다시. 지금 이 문제는 필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1 줄었네, 3 줄었네, 4 줄었네, 그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자, 18번 혈액순환 경로 중 일부다. A, B는 모두 동맥이다. 자, 동맥 뭐죠? 동 나온다. 심장에서 나오면 동맥. 심장에서 나오는 게 동맥이에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건 정맥. 자, A, B 모두 동맥인데 폐로 갔죠. 이거 폐동맥. 산소 받으러 간 거고 크게 순환하려고 갔어요. 이거 대동맥이죠. 대동맥. 자, 폐는 순환계에 속하냐? 폐는 호흡계죠. 호흡계. 연결돼 있다고 순환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콩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가 일어나느냐? 그쵸. 오줌으로 버리려고 하다가 다시 흡수하니까 맞는 말. 혈액 속 단위부피당 산소의 양은, 산소가 어디에 맞냐인데 산소 받으러 간 거죠.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여기보다는 여기에 더 많고, 심장도 산소를 쓰지만 심장이 쓰는 산소를 그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혈액 속 단위부피당 산소의 양은 A가 많은 건 아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중학교 3학년 과정의 1학기 파트라서 그래도 조금 기억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좀 중요한 거니까 식 보고 개수 맞추는 거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A로 똑같기 때문에 이건 조금 쉽게 맞출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실험이 이제 단서인데 H 1g하고 산소 8g이 만나서 얘가 9g이 만들어졌대요. 남은 애가 없이 다 사용된 거죠. 질량 보존 1 더하기 8이 9로. 그래서 1대 8대 9로 반응한다는 얘기니까 3과 16이잖아요. 1대 8로 반응하려면 3, 8에 24가 필요하기 때문에 1대 8로 반응하려면 얘가 16 줄어야 되고 얘는 2 줄어야 돼서 H2가 1g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 16이니까 X는 얼마냐? 18.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A는 2다. 이건 개수 맞춰주시면 되고, 남아있는 애 산소 아니고 수소니까 틀렸고, X 18 받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물리변화, 화학변화 하고 난 바로 직후에 있는 이제 화학 반응식.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이제 그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요. 그림 가는 천체 망원경 A로 달을 관측할 때,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론도 잘 봐야 되죠. 교차하면서 상하 좌우가 다 바뀌는 거. 그래서 나가 관측한 모습인데 얘는 지금 왼쪽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상하 좌우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현달인 겁니다. 상현. 자, A의 대물 렌즈는 물체랑 대면한다. 물체를 만나는 곳이고, 접안 렌즈, 눈과 접촉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보는 거고, 별은 이제 여기서.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찾을 수 있죠. 둘 다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모으는 역할 맞죠.
A로 천체를 관측하면 거꾸로 선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디귿 조심해야 되죠. 상현이 맞는 겁니다. 이게 3번으로 하기 쉬운데 이게 상하 좌우가 반대로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냥 거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상하 좌우가 다 바뀌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상하 좌우가 다 바뀌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좌우도 바뀌었고 기역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다음 위아래도 바뀌었죠. 그래서 여태까지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빠르게 풀어드렸는데 요번 거는 복습 겸 이런저런 내용도 같이 확인하면서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